빨간 구두.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카렌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사는 무척 행복한 소녀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불빛은 뭐예요? 별이란다, 카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별이 되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말이야. 카렌은 장난감도 하나, 드레스도 하나, 외부용 슬리퍼도 나무로 된 거 한 켤레뿐이었어요. 그 나무 슬리퍼는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 별로 편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것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카렌의 엄마는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약을 사려고 카렌은 읍내로 나왔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가 든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구두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카렌은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봐요. 길에서 신발 주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도 딱 맞아요.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카렌. 빨리 다시 가서 갖다 놓거라, 카렌. 그렇지만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자째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니, 안 그래? 그럼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내가 찾았으니 이제 내 구두라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가,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지금 당장 새 구두를 사주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는 건 원하지 않아.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카렌은 슬프지만 엄마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카렌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 찾아보았지만 카렌은 엄마가 하늘에 뜬 별이 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다음날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카렌의 구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 아주 장례식이 엉망이 말이야. 끈그라. 하지만 카렌은 개의치 않았어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맘씨 좋은 아주머니는 그 묘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양하고 싶어 했죠. 이리 오너라, 귀여운 아가야. 내가 최선을 다해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길러줄게. 알겠지? 카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카렌아, 엄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 구두만 신고 있구나. 이젠 벗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안 그래? 싫어요. 제 구두가 좋은걸요? 카렌. 고집 부리지 마렴. 어서 구두를 갈아 신으렴. 새 구두를 사주마. 약속한다. 진짜야. 카렌은 자신을 입양까지 해준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두를 벗어서 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 옷들과 새 장난감이 있는 그녀의 새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새 구두를 사주었죠. 하지만 카렌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파랑색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록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그리워했답니다. 카렌은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치만 그 고집스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줌마가 직접 짰는 걸. 저 이 음식 안 먹어요. 감자튀김 해달라고요. 그치만 한 입만 먹어보렴, 카렌. 아주머니는 카렌의 고집과 까다로운 태도에 매우 지쳤지만 그래도 감자튀김을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가 오자 카렌은 이젠 자라서 맞지 않는 파란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보세요, 봐요. 물건들이 이젠 다 작아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요. 이리 오렴. 새 옷과 구두를 사러 가자꾸나. 둘은 그렇게 가게로 갔답니다. 보세요. 그 빨간 구두 같아요. 이걸 사야겠어요. 이걸 사요. 카렌, 이렇게 화려한 빨간 구두는 필요가 없단다. 장례식에 갈 걸 대비해서도 얌전한 구두를 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딱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 그러니 까만 구두를 사서 집에 가자꾸나. 아유, 착하다, 우리 아가. 너무 피곤해. 상관없어요. 2켤레 살 필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맨발로 다니면 되죠? 얘야.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검은 구두를 사고 카렌을 달래주려고 남은 돈으로 그 빨간 구두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아주머니의 발은 너무너무 아파왔고 카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지요. 카렌은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집에 왔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마을 장례식이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카렌, 꼭 이 검은 구두를 신으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알겠지? 카렌은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검은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도 보았죠. 하지만 역시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치마로 구두를 가렸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봤어요. 치마 밑에서 밝게 빛나는 빨간 구두를요. 그들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에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넌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구나. 넌 너무 고집불통이야, 얘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면서 카렌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는 카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미모에 칭찬을 했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구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요. 왕자님,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아마도 춤도 잘 추시겠죠?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소. 와주시겠소? 왕자의 그 행복한 제안에 카렌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 발이 안 멈춰지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카렌은 아주머니와 왕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카렌아, 어서 돌아오렴. 왕자가 카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카렌의 빨간 구두는 카렌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픈 나머지 카렌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진흙속과 가시밭길로 카렌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죠. 이제 그만. 제발, 나 너무 피곤해. 이제 고집 부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제발 멈춰줘. 신발아, 제발, 제발. 그녀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그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빨간 구두는 그래도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카렌은 막대기를 주워서 절뚝거리며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발과 다리가 너무 아팠죠. 집을 발견한 카렌은 너무 기뻐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카렌을 반겨주었고 그 둘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제가 너무 고집 부렸었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카렌이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자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카렌의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젊고 잘생긴 그 왕자였죠. 아, 여기 있었군요, 카렌. 계속 찾았었잖아요. 무도회에서 춤을 정말 빨리 추더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카렌은 그 왕자를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린 카렌은 그 후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옛날 멀고 먼 곳에 어떤 늙은 노인이 그녀의 세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눈이 하나뿐이었고 둘째 딸은 눈이 세 개나 있었고 오직 막내딸만 두 개였답니다. 세 자매의 엄마인 늙은 여인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마워요. 막내딸에게만 항상 집안일을 시키고 살림을 하도록 했어요. 그토록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무시하면서도요. 심지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부르지 않았답니다. 엄마, 드는박이는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난 그렇게 엄마는 그녀의 두 눈박이 딸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구나 항상 모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막내는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두눈박이 막내에게 왔어요. 그리곤 그녀들의 더러운 빨래를 막내에게 던지며 모욕을 했죠. 이거 깨끗하게 못 빨겠니? 다시 빨아와. 두눈박이 막내는 집을 나오며 울었어요. 또다시 빨래를 하려고 강으로 갔어요. 언니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눈박이 막내가 울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빛나는 옷으로 두눈박이 막내를 놀래켰지만 하지만 얼굴은 가린 채였답니다. 두눈박이 소녀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저 집에서 막내인데요. 엄마와 언니들이 저더러 쓸모없다고 하면서 저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남은 찌꺼기만 주고요. 슬퍼하지 말거라, 아름다운 소녀요. 이것 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마술 지팡이인데 소원을 빌고 지팡이를 3번 흔들면 이루어질 거란다. 3번이야. 두눈박이 막내가 소원을 비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답니다. 이 요리들 좀 봐. 모두 따뜻하고 신선해. 감사해요. 두눈박이 막내는 며칠 동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식사를 다 하면 지팡이를 2번 휘두르렴.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여, 기억해. 딱 2번이야. 요정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두눈박이 소녀가 식사를 마치고 마법 지팡이를 2번 흔들었더니 테이블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마법 지팡이를 언니들과 엄마가 못 보게 숨겨야 할 텐데 안 그럼 날 괴롭힐 거야.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남은 음식들이 있었지만 소녀는 이미 배가 불러 먹지 않았어요.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디디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갔죠. 그녀는 물가에 가서 지팡이를 흔들고는 배가 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보자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쟤는 왜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웃는 거지? 이상해. 더구나 요즘엔 남은 음식도 먹지 않고 말이야. 다음날 질투가 난 언니들은 막내가 나갈 때 뒤따라갔어요. 잠시 후 두 눈박이 동생은 물가에 도착했죠. 그녀는 소원을 빌며 지팡이를 3번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차려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걸 본 언니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죠. 저렇게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참나. 그것도 우리랑 같이 먹지도 않고 말이야.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언니들은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두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식구들은 두 눈박이 막내가 돌아오기 전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소녀가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지팡이를 낚아채서 반으로 부러뜨렸답니다. 안 돼요. 왜 부러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을 때 넌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니. 이 집에는 이제 네가 먹을 건 없어. 알겠니? 두 눈박이 막내는 너무 화가 나서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신비한 한 착한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요. 이 지팡이 조각들을 가져다가 달빛 아래에 묻거라. 그럼 다시 웃게 될 거야. 신비한 착한 요정은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두 눈박이 소녀는 곧장 나가서 요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날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이 자라는 나무가 지팡이를 심은 곳에서 자라 있었어요. 모두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눈이 부셨죠. 두 눈박이의 엄마와 언니들은 나무로 가서 과일을 마구 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과일에 닿으려 할 때마다 나뭇가지는 점점 위로 뻗어 올라갔답니다. 이를 본 두 눈박이는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두 눈박이 소녀는 팔을 나무 쪽으로 뻗었어요. 과일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여. 예쁜 주문을 외치자 그 나무가 소녀가 쉽게 과일을 딸 수 있도록 가지를 구부려 주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박이 소녀는 과일을 따서 엄마와 언니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렴. 이 반짝이는 나무야.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야. 빨리! 하지만 그 나무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왜 두 눈박이 막내 주문에만 반응하는 거지? 뭐야? 바로 그 순간 아주 잘생긴 기사님이 말을 타고 질주하여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나가, 두 눈박이. 너는 덤불 속으로 숨으라고. 네 이기심으로 우릴 망신 주지 말고. 불쌍한 두 눈박이는 땅 과일들을 안고 정말로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사가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나무 쪽으로 오더니 놀라워하며 쳐다봤어요. 와, 나무 주인이 내게 이 나무에 멋진 은가지를 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실례지만 우리가 주인이랍니다. 은가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는 과일을 따려고 점프하고 또 점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지어 나뭇잎에도 닿지 못했답니다. 이 나무가 당신 거라고 하셨나요? 그럼 왜 과일을 하나도 못 따고 있는 거죠? 두 눈박이 막내는 나가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들 때문에 그대로 숨어서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신비한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여, 나뭇잎을 따서 너의 마음에 새기렴. 알겠지? 또 두려움 없이 그 기사님을 보거라.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녀의 낡았던 옷이 밝게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렇게 곧장 숨어있던 덤불에서 나왔고 한가득 과일을 안고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기사는 너무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두 눈박이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은가지와 황금 과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이 아름다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두 눈박이 소녀는 기사의 청혼을 바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어요. 이 광경을 본 질투 많은 언니들과 엄마는 두 눈박이 막내에게 사과했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네가 어려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것도. 그치만 넌 순수하고 정말 착한 아이야. 미안해, 동생아. 두 눈박이 막내는 언니들과 엄마를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나무는 이제 언니들 거예요. 마음껏 과일을 따서 드세요. 마음씨 착한 두 눈박이의 말이 끝나자 신비한 요정이 은빛 나뭇잎에서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처음 드러내 보였어요. 두 눈박이는 요정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요정은 눈이 세 개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기사와 두 눈박이 소녀는 말에 올라타고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나갔답니다.